네, 먼저 매주 월요일에는 우리 경제 이슈를 짚어보고 있습니다. 세계화전략연구소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이상석 교수 전화로 만나봅니다. 네, 이상석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어떤 경제 이슈를 짚어볼까요? 네, 요즘 진짜 확진자 엄청난 속도로 폭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혼란이 정말 너무 크게 증폭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예, 코로나19라는 이슈 정말 지긋지긋하죠. 지난 2년간 우리 경제에 미쳤던 영향 워낙에 크다 보니까 그런 추이라든가 분위기 계속적으로 방송을 통해 말씀드려 왔었죠. 예, 자, 그런데 최근 상황을 보면 이런 흐름을 짚었던 시간들도 의미가 있었을 정도였나? 이런 자괴감이 들 정도입니다. 어, 확진자 폭증으로 여러 가지 정책들이 갑자기 바뀌었죠. 정부와 기업들의 움직임도 제각각이기 때문에 정말 주의가 필요한 기간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네네, 자, 이런 상황일수록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어떤 확실한 관점, 분명히 우리가 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예, 자, 오늘은 이런 시간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우리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19 시국을 맞이한 지 2년이 넘어간 시점이어서 그렇죠. 지금 확진자가 폭증하자 방역 정책에도 변화가 시도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죠. 자, 이 확진자 폭증은 다양한 원인들이 있겠습니다. 그중에서도 중요한 두 가지 정도의 큰 원인으로 이제 압축된다라고 보는데요. 네, 첫 번째는 많이들 다들 알고 계시는 얘기고 들으셨겠지만 변이 바이러스 특성상 전염성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진화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전파력이 높아졌기 때문에 확진자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렇게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예, 네, 두 번째 요인이 중요한데요. 이미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충분히 통제를 받아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자, 네, 이제는 더 이상 통제에 따를 수가 없다. 내지는 한계치에 도달했다. 이런 의식이 폭발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이 됩니다. 예, 예,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억눌려왔던 경제적인 피해 당사자들, 우리 자영업자분들을 대표해서 많은 분들이 계시죠. 그렇죠, 예, 또 거동을 주의하면서 백신 접종 등에 아주 순순히 응했던 이런 많은 사람들, 또 세계인들이 정작 이에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확진자가 폭증을 해버리니까 각 정부에 대한 정책의 신뢰를 잃게 되면서 활동하기 시작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확진자가 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예, 자, 정부가 국민의 지지를 받아야 되는 정치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대해서 더 이상 통제를 할 수 없겠다. 이런 정치적 방관이 생기게 되면서 현재 상황이 좀 더 악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예. 우리 정부도 지금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되고 확진자가 크게 폭증하자 새로운 방역 정책을 내놓았는데요. 그렇죠. 문제점이 많다는 지적이 연일 보도되는 것 같은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정말 큰 문제가 있는 정말 탁상 공론에서 버릇된 그런 정책이다라고 비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작년 말부터 확진자 증가를 막아내기 위해서 나름대로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을 선제적으로 상향하게 되면서 승부수를 던졌었죠. 그렇죠. 자,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확진자가 폭증을 해버리는 대실패를 겨두게 됐습니다. 예, 백신 접종을 독려하고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소상공인에게 희생을 전제로 해서 통제를 해야 막아보려고 했는데 오히려 확진자 수가 말씀드린 대로 크게 폭증하게 되면서 오히려 되려 신뢰를 잃고 공분만 사는 꼴이 됐습니다. 네네. 현재 상황에 대해서 다양한 갑론을박들이 존재하죠. 그중에서 향후 경제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고 또한 지금 현재 큰 이슈기도 한 몇 가지만 꼽아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네네. 자, 일단 오미크론 변이를 계절성 독감 수준의 질병으로 평가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최근의 이슈죠. 아, 기존 알파 또 델타 변이에 비해서 치명률이 3분의 1에서 5분의 1 수준 가까이 3배에서 5배 줄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네. 또 사망자가 60대 이상에 집중이 돼 있기 때문에 젊은 세대에게는 이제 그다지 위험한 질병으로 볼 필요가 없다. 이런 의견이 현재 대두되고 있다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예. 자, 하지만 저는 이 생각이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요. 네, 위험성이 3배에서 5배 가까이 줄긴 했는데 확진자가 10배 이상 폭증을 했으니까 결국 중증 환자라든가 사망자는 델타 변이 때보다도 더 많이 발생할 것이다라는 걸 의미한다는 거죠. 네. 실제로 미국의 경우에는 현재 하루에 사망자가 2,500명에서 3,000명에 이르는데요.
네. 오미크론으로 사망한 전 세계 사망자들도 3개월 동안 70만 명에 이릅니다. 네. 여전히 굉장히 위험한 수준이라는 건데 그렇네요. 계절성 독감 수준의 질병으로 기준을 낮추기에는 전염성도 너무 높고 여전히 고령층에게는 굉장히 위험한 질병이기 때문에 예. 치료제나 백신이 존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시기상조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렇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정부에서 진단 시스템을 바꾸거나 재택 치료나 자가 치료로 전환하는 등의 방역 시스템을 바꾸고 있는 것도 좀 문제가 뭐 있다고 지적이 되네요. 그렇습니다. 확진자가 느니까 어쩔 수 없이 손을 놨다 이렇게까지도 표현이 될 정도로 굉장히 좀 졸속 행정이라고 보는데요. 예. 보통 질병에 확진된 이후 4주에서 6주 이후부터 중증 환자라든가 사망자가 증가하기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는 2월 들면서 크게 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3월이 된다면은 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폭증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뭐 네. 미국과 유럽도 마찬가지였었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단 시스템과 치료 시스템을 바꾼 건 정말 큰 패착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네. 특히 정확도가 100% 가까웠던 PCR 방식을 신속 항원 검사로 전환한 것, 이거 정말 큰 실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실제로 신속 항원 검사로 음성이 여러 차례 진단된 다음에 PCR 검사를 했는데 양성이 나오는 이른바 위음성 사례가 여러 곳에서 최근에 발견되고 있는데요. 예. 예, 이 이야기는 신속 항원 검사로 음성이 나온 실제 양성자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오미크론을 확산시키는 사례가 많다는 것을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겠네요. 예. 네, 이러다가 고위험군에 옮기기라도 한다면 정말 큰 문제가 발생한 것을 뭐 불보듯 뻔한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네네. 개인적으로 이 사태의 본질은 이 질병에 걸려서 죽느냐 또 안 죽느냐 이런 생명에 지장이 있느냐에 대한 문제보다는 젊고 건강한 세대들이 고위험군에 옮겨서 상황을 악화시키느냐 아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네네. 다른 건 몰라도 정확한 대량의 PCR 검사 체제로의 전환 이거 정말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그래야 검사자도 정부가 예측한 어느 정도의 방향성대로 이끌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신속 항원 검사 같은 경우에 뭐 검사를 하고 나서도 찜찜한 상황이 되풀이되다 보면 이건 역시도 사회적 비용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네, 뭐 이런 식의 시스템이라면 지금까지 해왔던 방역 패스가 왜 있었냐, 뭐 이런 명분에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네. 신문이나 방송에서는 재택 치료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요. SNS나 국민신문고 등의 매체에서는 보건소에 전화가 연결이 안 되거나 또는 전혀 재택 치료에 대한 준비가 안 된 정부의 모습이 여러 차례 목격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언론에다가 얘기하는 것과 정부에서 실제로 하고 있는 행정에 대한 격차가 굉장히 크다는 거죠. 예. 철저한 준비가 없이 확진자가 증가해 버리니까 이제는 통제할 수준이 안 되고 스스로 각자 도생하라 이런 이미지를 주는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까운데요. 음. 더 걱정이 되는 부분은 3월부터 등교를 앞두고 있는 학생들입니다. 예. 예, 정상 등교를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유은혜 이 교육부 장관이 전교생 3% 이상 확진될 때 부분 등교와 원격 수업을 검토하겠다. 이런 어정쩡한 말을 남겼거든요. 예. 자, 이게 마치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겠다는 것과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네, 적어도 학생 세대에 대해서는 이런 걱정이라든가 또 부모들에게 걱정을 안 하게 하는 그런 정책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로 뭐 일관성 없이 정책이 변화되는 것 같아서 걱정이긴 한데요. 물론 뭐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를 처음 경험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같긴 하는데요. 그렇죠. 어떤 부분이 가장 바로 서야 한다고 보십니까? 네, 백신 접종률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자, 네. 그래서 이제는 이런 시스템의 생각보다는 추가적인 확산을 막아주는 시스템, 그러니까 진단에 대한 결과가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에 이르게 됐습니다. 예. 여주시가 단서가 될 수 있겠는데요. 여주시에서는 네. 최근에 신속 PCR 방식을 통해서 대량 PCR 검사를 통해서 가장 확진율이 적게 나오고 있는 시로 뽑히고 있습니다. 네. 자, 이것이 솔루션이 될 수 있을 텐데 왜 정부가 망설이는지 좀 의문이고요. 예. 다른 나라의 상황과 우리나라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만의 방역 방식이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질본청과 정부가 더 이상 혼선을 주는 방역 정책을 좀 멈춰야겠고요. 가장 필요한 것,
진단의 정확성부터 바꿀 필요가 있는 시기다.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예,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이상석 교수였습니다.